반갑습니다. 완도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친근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님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자녀의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네, 에,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심지어 뭐라 그럴까, 작업을 할 때, 몇 시간 걸려가 작업을 했는데, 정전이 되거나 뭐 기계의 문제로 인해서 날려버렸을 때, 오는 그 음, 허탈감, 음. 굉장히 안 큽니까? 아유, 크죠. 저희 막 이렇게 예전에 보고서 열심히 써놨는데 네,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컴퓨터가 나가거나 네, 에러가 생겼을 때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인 것처럼 정말 안타깝죠. 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때까지 했던 게 허탕이 돼버리는, 네, 이런 경우에 상당히 뭐랄까, 스트레스도 생기고, 뭔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을 예를 들면, 오늘 또 수학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네, 수학을 예를 들면은,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뒤에 가면 생각도 잘 안 나고, 문제도 안 풀리고, 서로 눈만 말똥말똥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옆에 있는 애를 딱 보면은, 어, 쟤는 왜 내처럼 잘 안 되지? 잘 되지, 오히려? 음, 바로 생각하는 나무와 관계가 있는데, 그죠? 그 점에 대해서 네. 한번, 왜 배운 게 다 잊어버리고 항상 새 출발을 해야 될까요? 저기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네. 뭐, 한 달 동안, 안 짧으면 3주 혹은 길면 5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네. 시험 보고 나면은 내가 공부한 내용이 싹 머릿속에 사라지는 게, 네. 그냥 머릿속에다 단순하게 그냥 주입을 하는, 그 주입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그 학습, 시험 공부하는 내용이 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점수만 따기 위한 단순한 어떤 암기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억, 그것이 우리 아이의 어떤 그런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지도 못하고, 네. 어,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수학에 관련된 부분도 어쩌면은 그렇게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열심히 그 유형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고 문제 풀 때 내가 그 비슷 풀었던 문제가 안 나오면 못 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무라고 하는 즉 생각하는 힘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인지 구조라고 하겠죠. 어떤 네. 그런 구조가 살아있지 않는 한 네. 어떻게 보면은 참 학습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가 자녀도 우리가 참 어릴 때 신경을 써가 키웠는데 어느 날 막 아버지 엄마한테 대들고 뭐 순간적으로는 대들 수는 있지만 음, 그게 이제 빈도수가 높아지고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막 이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뭔가 일관성 있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어제 한 일과 음, 오늘 한 일을 연관짓지 못하는 이 뭐랄까 그 섭성. 그러다 네. 보니까 인지 구조가 이 생각하는 나무가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우리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네, BIC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학에서도 BIC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제가 뭐 수학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요.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네, 문제가 주어질 것 같아요. 숫자라든지. 근데 이 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숨어 있는 진짜 인비저블한 그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가 정말 쉬운 문제일 때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와버리지만 네, 나중에 좀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그게 문제가 좀 그래 형태를 취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으면은 네, 그것과 그것들 사이에 관련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 연관을 짓지 못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많이 풀어서 외워서 문제를 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BIC 연구소는 바로 그 점을 수학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냈고, 그거를 이제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네. 그래서 그 방향이 결국은 질문을 음,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아마 처음 음, 우리 완도 아버님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뭐 흔히 듣던 말 또는 뭐 항상 뭐 해오던 말이고, 근데 현실성이 네. 없고, 음, 뭐 질문 바꾼다고 뭐가 달라져 하고 솔직히 속에서 좀 반문도 일어납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자, 이 음.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이게 뭔 소리 같습니까? 우선 아이들 자체가, 어, 교육을,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가 이제 보호를, 우리 아이도 저의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네, 우리 아이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영향을 계속 받고만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어, 그런데 어른들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네, 이제 아이들이 받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야, 네가 아니? 네가 모르니?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저 질문에 답을 말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외우게 되는데요. 네, 그런 질문을 받다 보면 당연히 생각하는 나무, 즉 생각하는 힘이 생기지 않죠. 네, 근데 어쩌면은 어른이 우리 아이한테 너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서 키워놓은 애가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고, 뭐 당장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 학년이 음, 올라갈수록 점점 멀어져 간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 네. 네,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이 어떤 예술가의 그림처럼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애서 음, 키워놓고 네. 그게 바로 주입식 교육의 한계다. 이렇게 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 네,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주입식 교육, 이건 이래 푸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왜 위험한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아이들 세상을 자기가 혼자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세상이 강요하는 것만, 이게 로봇가 아니거든요, 얘들은요. 네, 그냥 강요하는 어떤 지식만을 담는데 그 담는 과정도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거화 시키지 않고 네,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알려주는 것만 일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생각하는 힘조차도 없애버린다고 하면 너무나 극단적이겠지만 그렇게 네,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비극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요. 자, 또 학교의 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일 네, 소재를 쓰다 보니까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3의 내제곱이 A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한 문제가 음, 있습니다. 네, 어떤 애들은 뭐랄까 가볍게 답만 내고 넘어갈 음,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떤 애는 네, 왜 네, 굳이 이렇게 내가 3의 내제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원리적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음, 있는데요. 네, 어느 쪽 네. 비율이 훨씬 더 많을까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학습 패턴 중에 하나가 문제 풀고 동그라미 치냐 아니면은 이게 쫙 긋느냐 이거지 네.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을 맞췄냐 못 맞췄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답을 따먹는 쪽으로 조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양 선진국을 보면 교육은 이런 답을 묻고 답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보다는 뭔가 음,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쪽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발달이 돼 있는데요. 네, 우리도 이제 좀 닮아가야 되는데 시대가.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가지고 네네. 이거를 그렇게 유도는 할 수 있지만 유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유, 그렇죠. 유도 안 할 수도 있죠, 선생님.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문제 위주로 풀고 어떤 진행을 하게 되면 서로 연관을 짓거나 비저블과 인비저블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답만 따먹는 과정에서 드립다 그냥 계산만 하잖아요, 애들이요. 네. 아무런 거 없이. 숫자만 네. 들이다 대고, 3의 세제곱이네. 이러면서 막, 그러면, 4제곱이구나. 네. 그것만 계산을 열심히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무슨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중요하겠어요. 네. 그냥 무조건 답만 찾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풀고 81이라는 정답만 나오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음, 시험장에서 쓰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평상시 교육은 이런 식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맞추면 더 이상 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음, 심지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또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문제를 자꾸 이제 보는 시야가 이렇게 질문 형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 동글베이를 치고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 음, BIC 연구소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같이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했죠. 바로 네. 이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또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바로 구조도 학습이라는 거죠. 네네. 사고가 흘러가는 것을 뭐랄까 직접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네.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음,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또 어떤 특집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변화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완도 아버님 자녀분도 이제 이런 구조도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학년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5학년에 네. 올라오면 이 음,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질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못 풀어내는 원인을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 문제집을 덜 풀었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음, 연구를 해보니까 해석을 못 했기 때문이지 음,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선생님하고 무슨 강의를 많이 듣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형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문제는 이래 푼다. 그럼 형태가 음, 바뀌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일나더라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 구조도 연습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학생은 다음과 네네. 같이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잠시 네.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 수학의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해봅니다. 오랜 기간 네. 동안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얻게 음, 됐는데 그걸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주장 1번 네. 답 보겠습니다. 한 학생은 네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3의 4제곱은 3을 이렇게 4개로 곱한 거잖아요. 이 4가요. 그 학생을 네네. 제가 대변해 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Q를 갖고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을 4개 갖고 있고 그래서 이 3 2개를 짝을 지으니까 9가 되었고 네. 9하고 3을 짝을 지으니까 27이 되었고 네. 그 27과 7을 3을 곱하니까 81이 되어서 22 음, 3개면 60, 3, 7이 네. 21 해서 81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네네. 여기에서도 또 짚고 넘어가 이제 중학교 수준이니까 이렇게 음, 세로 셈을 하는 애도 있겠지만 네네. 3, 7, 21 여기에 2 올라갔다 3, 2, 6, 81 이래도 되지만 굳이 22 세개면 60 네네. 그 다음 7이 3위. 세개면 네, 21이죠. 20일. 네네. 이래가 81이 머릿속에서 일나든 차이는 없죠. 자, 이런 네네네. 걸 우리 원리연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음, 원리연산 이야기하는 날 또 올 겁니다. 네. 이 아버님이 알아야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 네네. 네. 자, 이처럼 80일이 나오는 과정을 주장 1이 어떻게 설명인지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주장 3은요. 주장 네. 2는요. 3의 네. 4제곱은 3 요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내는 2개씩 한번 묶어보겠다. 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9구단의 마지막 9구단의 숫자인 9 곱하기 9. 네네. 9가 9개면 81이잖아요. 하고 네.
주장 2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음, 사람마다 3의 4제곱을 바라보는 시야가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냐? 이걸 계산하라라고 했다면 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가 6개월 하고 1년 하니까 이게 애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 음, 자, 주장 1과 주장 2를 비교해서 말해 볼까요? 한번 그 학생이 되어서 네네. 실제 이 진행을 하는 학생이 되어서 한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냥 앞에서부터 하나씩 계산을 해 나가는 게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다시 뭐 모양을 만들어 보고, 어떻게 다시 뭐 구성을 다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주장 1 아이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3의 4제곱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앞에서부터 3 곱하기 3, 일단은 9, 또 9 곱하기 3, 그 다음에 또 27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81이라고 하는 어떤 답에 이게 네.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근데 주장 2를 가지고 오는 아이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이때. 자기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기보다도 보니까 어차피 3 곱하기 3이 있는 녀석을 짝을 지어주고 뒤에는 네. 3 곱하기 3을 똑같이 짝을 지어줌으로써 이게 9 곱하기 9가 되고, 왠지 모르게 주장 2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약간 좀 이렇게 식에서 균형감을, 제 느낌인데요. 네. 약간 균형감 있게, 하여튼 균형을,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장 2가 네. 내가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원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주장 1은 안타깝지만, 저게 굉장히 길어지면은, 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도 그냥 계산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주장 2는 3의 4제곱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좀 해서, 네. 뭔가, 사실은 이게 3 곱하기 3을 묶는 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뭔가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처럼 조금 전에 문제하고 잠시 비교를 해보면요. 네네. 조금 전에 문제는 이제 3의 아, 4제곱 A일 때 A값 구하라 네네. 해가 이제 답 음, 위주의 학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네네. 이게 잘못하면 주입식이 된다. 막 우리 주유소에 그냥 석유 막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네. 주입하는 거. 이제 그런 네. 주입식 교육이 되는데 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반면에 주장 1과 주장 2를 연관 짓는 말하고 아까하고 좀 잠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앞에는 못 풀면은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두 번째는 좀 어때요? 사실은 뭐, 앞에 내용은 답이 81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네, 80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82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순간, 그 아이의 중간 과정은 다 부인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주장 1과 2 사이에서는, 비록 이제 실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이 표현을 해 본다는 것으로 3 곱하 3의 어떤 세제곱이라고 하는,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우리 아이한테 좀 의미 있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양식 교육은 선진국 교육은 자꾸 뭔가를 연관 짓고 자료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연관 짓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네. 우리가 TV를 보든 누군가의 강의를 듣든 전부 그게 하나의 자료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걸 주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나무는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네, 상처를 입고, 그쪽, 그리고 아이들은 교과서 내용에서만 어떤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쳐가듯이 누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말들도 다 정보고, 그게 일종의 네, 학습이라고 굳이 표현하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나무의 어떤 그런 성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 학생의 또 답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답변을 설명 좀 자세히 부탁하겠습니다. 3의 4제곱을 주장 1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했고, 주장 2는 두 개씩 묶어서 곱셈 구구와 연관 지었어요. 주장 2가 주장 1보다
원리적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학생의 주장, 이 자기의 견해, 뭔 말인가요? 네. 앞에 거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똑같이 비슷하게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한 아이는 보다도 그냥 이제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두 개씩 묶어가지고 이게 곱셈구구라고 하는 것을 연관을 지어가지고 해결을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친 주장 2가 훨씬 더 원리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 학생 의견이 저도 좀 네, 동감이 되고 동의합니다, 저도요. 네. 선생님이 어떤 멋진 강의로 주장 2를 설명을 하는 거하고 네네. 대조군과 실온군을 두고 이렇게 주장 음, 1과 주장 2를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 어느 게 더 원리적이냐 하는 거는 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자체를 묻는다는 자체가 좀 코믹합니다만은 네네. 서양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음, 어색한데요. 네네. 근데 이거를 좀 질문을 바꾸면 한국의 교육이 보다 더 건전하게 가지 않겠나 이런 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말씀하신 대로 아마 어떤 선생님은 주장 2의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와, 우리 선생님 진짜 멋있는 선생님이다.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물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일 때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런데 아이는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오히려 선생님이 주장 2에 대한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네, 그리고 이렇게 주장 1과 2를 비교해서 이렇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체인지라는 게 확 와닿는데요. 네. 질문을 바꿔줬을 때 우리 아이가 주장 2대로 다음에도 문제를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 풀 때는 답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쏟아지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좀 잠시 지금 경험을 했는데 네, 오히려 왼쪽에 있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3의 4제곱이 아니라 네, 다른 문제면은 라고 네, 생각한다면은 네, 어쩌면은 또 외워야 되잖아요. 또 그 네, 유형을 또 풀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이 주장 2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봐 본 친구는 네,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설사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정말 스스로 접근하는 힘은 정말 생길 것 같고 네.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내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나름의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애들의 이제 문제가 이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뭐냐면, 네, 제가 여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이런 어떤 그 구조가 뭐라 그럴까요? 에, 좀 자, 지금 보면은 이런 구조가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인지 구조, 즉 우리 생각하는 나무가 번창하게 이렇게 자라는데 네네. 그럼 머릿속에 3의 4제곱은 아, 이런 게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이런 형태의 서양식 학습은 이게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만일에 어떤 문제가 3의 이제 5제곱이 나왔다. 네. 그럼 이해는 방법이 다르죠. 네, 3을 그렇죠. 5개를 머리에서 떠올리고 나서 네네. 자, 3을 이제 5번을 떠올릴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인지 구조가 즉 생각하는 나무가 성장한 애는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네네. 그러면 81이 3개 있다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 빠르게. 네네. 애운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음, 우리가 말하는 연관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81이 3개다 80이 3개면 240, 네네네. 1이 3개면 3이니까 243이네 하고 그러니까 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네. 이 문제만을 푼 애가 이 문제를 만나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질문이 학부모들한테 음, 강조를 하는데요. 네. 묻겠습니다. 완도 아버님. 네. 우리 따님도 지금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중요한 건
왼쪽에 있는 이 문제 방식의 질문과 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답은 뭐 5다 6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뭔가 생각하게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둘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꾸면 예,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우선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왼쪽에 있는 문제만 음, 지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계속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저도 또한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요. 네, 그 과정이 참 이렇게 음,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도 네, 경험을 했지만.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제가 겪었던 과정을 또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좀 이게 굳이,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네, 네가 그런 힘든 길을 가야 되나?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주장 1, 2 오른쪽 같은 어떤 질문을 받고 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도 우리 아이랑 같이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네, 다르게 이야기해요. 네, 아빠가 뭐 이렇게 3이 몇 개고 뭐가 몇 개니까 이걸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 네, 너무 좋죠. 생각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저런 질문. 네. 그러면서 내심 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저렇게 힘든, 음, 그런 가시밭길로 네, 내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안 좋다는 생각,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좀 안 좋은 마음도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이 글귀를 네, 한번 읽고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억이 없는 학습은 뭉치지 못하고 끝없이 흩어집니다.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어, 네,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그 문제에서 과연 우리 아이는 물론 이제 뭐 문제를 잘 맞춘 아이들은 막 너무 동그라미 치고 뭐 이렇게 너무 맞췄다고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것은 그냥 맞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만족감에 대한 어떤 감정일 것이 같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맞고 틀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에서 학습하는 그 문제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추억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추억이 있더라도 수학을 굉장히 빨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포기한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네, 오히려 나쁜 추억을 만들고 그것들은 뭉치지 못한 학습들 하나하나를 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 유형을 익혀야 되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이 흩어져 버리지만, 이렇게 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수학이 재밌어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저는 내심, 네, 네, 너무나 좀 좋습니다. 네. 네. 추억을 만들어주는 학습을 위해서라도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음, 추억이 없으면 네, 우리 그 당장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네네.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추억이 음, 없으니까 네. 지금 현재 뭘 하지 마라 그러면 잔소리도 들리고 음, 도대체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뭘 해줬어? 라고 이상한 음, 말을 하는 경우도 혹가닥 있습니다. 네네. 이게 바로 비즈블과 인비즈블을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인 생각하는 음, 나무의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안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완도 아버님, 네. 우리는 지금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질문을 바꿈으로써 과연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끔 하냐, 하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나무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실은 생각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자, 오늘 우리는 BIC 연구소와 함께 이제 뭔가 벌써 여러 번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렇게 또 우리 완도 아버님 입장에서도 자꾸 이렇게 Q&A를 함으로써 어떤 뭐랄까 인생의 어떤 이정표가 또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문제를 바꾸면 자녀들이 변한다라는 이 말을 부모님들이 쉽게 당연하게 느끼는 그날까지 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